다시 느끼는 거지만 통합사회 한국사는 영상반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영상반이 효과를 보려면 현장에서 들었던 선생님 걸 들었을 때 사실 효과가 더 커지긴 해. 왜냐면 이게 우리 반 애들이 나한테 가끔 설문제 써주는데 선생님 영상은 저는 영상으로 들어도 이제 너무 좋대. 당연하지, 넌 현장에서 나랑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을 들으면 음성 지원이 된대.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영상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와 막 이런 게 영상과 동시에 이게 본인이 보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 소리로만 들어도 이게 다 지원이 된대. 시각적인 게. 그치?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영상도 괜찮은데 너무 낯선 선생님일 걸 영상으로 처음 듣는다. 영상반이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너 자신한테 막 되게 철저한 애들 있지. 막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내고 요 시간에 밥 먹고 막 이 시간에 친구가 화장실 가자 그래도 됐어 나 공부해야 돼. 요런 애들은 이게 동영상 수업 뭔 스터디 뭔 어쩌고 투스 이런 게 맞아요. 근데 너네가 아는 것처럼 이런 애들 있잖아. 나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화장실 갈래? 그러지 뭐. 이런 애들 있지. 너네는 영상 수업 안 맞아. 독한 애들이 맞아. 이거는 독한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은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제일 잘 맞아요. 그치? 자 보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방행정조직 페이지 8페이지예요. 요거는 내가 뭐 더 이상 딴 거는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너희한테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연결반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한 얘기고요. 우리는 요것만 하나 기억하면 되네. 거기에 있는 구성 1번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자 거기다가 8도 동그라미, 그 밑에 구목 9년이 있다 요렇게 돼 있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요거는 지방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눴냐 이 얘기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다가 구목, 군, 현 이렇게 두는 거잖아. 이때 주의할 거 8도에서 가장 높게 요거를 전부 다 관할하는 사람 이름은 뭐야? 이게 만약 고려시대였다면 이게 5도 양계잖아. 5도에 파견되는 거는 안찰사, 양계에 파견되는 거는 병마사였잖아. 그건 고려시대 얘기고 조선시대에는 8도에 관찰사가 파견이 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부에는 부사가 파견되면 돼. 선생님 그러면 목은요? 누구게? 목사 그지? 종교랑 아무 상관없어요. 군은요? 군사 아니야. 이거는 군수야. 그 다음에 때로는 군주라는 이름도 쓰지만 이거는 왕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현에는 그때는 현령이 파견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 자 책임자가 이름이 전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니네 말랐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보는 요 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현에는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고려시대 얘기야. 고려시대에 보면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을 주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을 속현이라고 불렀잖아.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건 고려시대 얘기고, 지금 보고 있는 조선의 제일 큰 특징, 조선은 뭐가 없다. 속현이 없어요. 이제 조선은 너희가 알고 있는 속현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주현이야.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지방관이 중앙에서 파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게? 중앙집권 체제의 완성이란 표현을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지방관이 파견되는구나. 그것까지는 너희가 참고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재를 좀 보자. 자, 옆으로 넘어올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제도가 나오잖아. 군사제도에 원칙 1번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별대기 왕창 찍어주세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라더라. 이 사람들을 두 글자 뭐라고 부르게? 정남이라고 불러요. 정남. 다만 여기서 내가 엄청 주의하라고 한 거 있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남자 정남이 군역을 지는 거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 어디만 빼고. 삼국은 몇 살부터야? 15세부터야. 삼국만 15세부터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전부 다 16세부터야. 그래서 삼국만 15세부터야. 이 정도까지 강조했으면 이건 맞춰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중앙군을 5위라고 불렀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지방군은 육군도 있고 수군도 있었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잡색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향토 예비군 수준이다. 평소에는 군인이 아니다. 전쟁 나면 모인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조선의 관리 선발을 하는 제도, 교육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이쪽으로 잠깐만 따라오자. 요거는 니네 혹시라도 몰라서 만에 하나라도 시험에 날까봐 정리를 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관리가 되는 방법 있잖아. 자,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 아주 크게 보면은 요거 4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과거제도잖아. 두 번째, 조선 전기에 잠깐 쓰다가 없어졌던 음서제도 있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추천하는 거 천거라고 부른다. 요것도 얘기했어요. 마지막 4번째는 중요해서 네모 친 건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네모 친 거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경우에 어찌됐건 그 중에 가장 높은 관직은 당연히 과거 봐서 알아서 셀프로 올라가셔야 돼요. 요거는 높은 관직 아니야. 요거는 행정 실무를 보는 잡직이야, 잡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관공서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닌 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내의원 같으면 의녀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궁궐 잡일을 보거나 혹은 아주 낮은 하급 관리로 여러 가지 그 관청 잡무를 본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과거 시험을 치르는 건 아니고 쪽지 시험 본다. 쪽지 시험. 그래서 옛날에 대장금이란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의녀를 뽑는데 의관들이 쭉 앉아있고 의녀를 한 3명씩 들여보내 후보를. 그래서 3명한테 각각 돌아가면서 감기의 증상을 말해봐라. 이런 거 시킨 다음에 자 시험지 한 장씩 나눠주고 받아쓰기 시키지. 소갈이라는 병의 해결법을 여기다 몇 개씩 써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그 시험을 뭐라고 불러? 취재라고 불러요. 취재. 이렇게 4가지가 실제로 관리에 등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너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정기 시험, 과거 시험은 원래 3년에 한 번이야. 하지만 특별하게 거의 매년 시험은 돌아오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성균관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잖아. 성균관 애들만 보는 특별시험도 있어. 그러니까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 게 관리가 되는데 훨씬 유리하기는 해. 다만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으면 대과를 볼 수 없다. 뭐야 X야. 그건 아니야. 성균관 입학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문과시험, 우과시험, 잡과시험이 있잖아. 선생님 문과를 보세요. 거기 대과가 있습니다. 그치, 대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생진과라는 거 있는 거 보여? 생원진사가 되는 시험이야. 생원진사. 선생님 그러면 생진과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문과 시험 대과를 보는 거죠. 그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다만 이럴 순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생진과에 합격을 하고 성균관 입학 안 하고 혼자 자율학습을 하다가 문과 대과를 보러 간다. 가능한 얘기야. 그래도 돼.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 있잖아. 자, 무관은 고려시대까지는 없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무과가 생기는 거지.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 물어보자. 우리나라 역사상 과거 시험을 최초로 시행했던 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야? 고려 광종 때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과거를 최초로 본 거고 고려시대에는 문과가 없는 거야. 그치? 그것만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나머지는 한번 네가 쭉 읽어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자. 다음 장을 넘겼더니 기타 관직 방금 얘기했어요. 음서제도 동그라미, 천거 동그라미, 취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씩 너희가 읽어만 두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교통통신제도, 봉수제도 나오잖아. 이거는 별대기지만 나 제대로 박아두자. 선생님 수원 화성에 가면 그 봉수대가 있는데 봉화불 피우는 게 5개입니다. 이거 남산 꼭대기 올라가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봉화대에 봉화불 피우는 데가 5개인 게 2개밖에 없어. 그게 수원 화성이랑 남산. 진짜 어렵게 나온 학교에서 이걸 물어본 적도 있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봉화대에 봉화불을 피우는데 낮에는 불을 피워도 잘 안 보여. 낮에는 연기를 올려요. 그지? 밤에는 불을 피우고. 근데 평소에는 몇 개 해야 돼? 무조건 1개는 떼지고 있어야 돼. 1개는 무조건이야. 1개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음이야. 근데 2개가 불이 탄다. 요거는 적들의 동태가 좀 이상하다 이 뜻이야. 3개가 탄다. 그럼 요거는 적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야. 4개가 탄다. 국경을 넘은 거야. 5개가 탄다. 교전이 시작이 돼서 실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수마다 의미하는 게 전부 다 달라요. 이걸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치? 선생님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건 무슨 문제야? 그냥 조촐하게 등급을 조율하기 위한 킬링 파트 문제예요.
선생님도 딱히 니네가 뭐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거의 대부분 많은 애들이 썼어 실제로. 그지? 야, 교장 선생님 이름 한자로 쓰기보다 낫잖아. 그지? 네? 윤리와 사상 문제에 나왔다니까 교장 선생님 이름 한자로 쓰기.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보기 위한 거래. 내가 볼 땐 교장 선생님 아들도 못 써요. 자기 아빠 이름 한자로. 근데 뭐 어쨌거나 선생님 그렇다면 요거는 저 방금 들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좋은 제도 나오잖아. 그런 건 한 번씩 눈에 익혀만 두시고요. 자, 그 다음 11페이지 맨 위에 훈구파, 관악파, 동그라미, 살인사학파, 동그라미. 선생님, 훈구파랑 살인파는 알겠는데 관악파는 뭡니까?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관악파야. 그러면 왜 살인파는 사학파예요? 서원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만든 거잖아. 개인이 만든 교육기관에서 공부했잖아. 서원. 그러니까 너는 사학파지요. 아, 이거 아까 정리해준 거 그대로네요. 너는 하나씩만 추가할게. 훈구 관학파 위에다가 15색이라고 쓰세요. 살인 사학파 위에다가 16색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살인 사학파의 권력 기반, 세력 기반이 되어지는 거 두 가지를 써봐라. 뭐하고 뭐야? 서원과 향약이에요. 까먹으면 안 돼. 사학파의 세력 기반 두 가지, 서원과 향약이에요. 아까 우리 미친듯이 배웠잖아.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 선생님 거기 우리가 배운 게 나와요. 자, 표가 하나 더 나오지. 성종 동그라미. 성종 때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했지. 거기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중종 동그라미. 조광조가 나오네.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 선조 동그라미.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돼서 나뉘어진다 라고 나오잖아. 그치? 거기다가 밑줄 하나 그어둘게요. 자, 그 다음 장. 자, 12페이지야.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동그라미 뚜룩 박은 다음에 기묘사와 별대기 5개짜리야. 나머지는 별대기 3개씩만. 아, 이런 게 이거구나. 반드시 기억 잘 해두세요. 특히 을사사와는 유님이 대윤이야. 윤원영은 소윤이야. 하지만 소윤이 승리하는 거지. 유님을 제거하고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가서 13페이지야. 13페이지 이 중에 동당하고 당쟁까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손. 동당당쟁. 오케이. 동당당쟁. 너네는 지금 딱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화 아니야. 사화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고 동당당쟁까지가 시험범위인 사람. 조선 후기 말고 조선 전기인데 나는 동당당쟁까지 들어간다 손. 조선 전기인데 동당당쟁이 들어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자, 본인 학교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어. 어디가 시험범위든 요거는 같이 하고 들어가는 걸로. 고개 들어봐. 너네 이거는 같이 하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살인파 있잖아. 요 살인파가 실제로 요게 파가 나뉘어지는 것 중에 조선 전기가 됐건 후기가 됐건 이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아주 생기초만 하나 하자. 선생님, 얘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요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치,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어져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보고 있는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인에서는 거두야. 거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니야. 너희가 이거 지금 막 쓰느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다 정리돼 있어. 여기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펴봐. 거기 13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주 생기초만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생기초긴 한데 별로 어렵진 않아. 고개 들어봐. 서인은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두예요. 근데 왜 얘네를 동인 서인으로 부르느냐?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김효원이 살고 있는 집이 종각 기준으로 동쪽이야. 동인이야. 그 다음에 심의겸네 집이 종각 기준으로 서쪽이야. 그래서 얘네가 서인이 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얘네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살인파인데 우리는 훈구파가 부정하고 부패했던 걸 쫙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전개에 등장한 사람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성살인들이 했던 거 이거는 우리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성살인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근데 반면에 서인들의 의견은 뭐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훈구파랑 똑같아진 거 아니다. 그게 훈구파가 이런 걸 했는데 그게 굉장히 나쁘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냐. 너네가 그걸 비판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나빠서 훈구파가 망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받아 안고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다. 훈구파가 망한 원인이 반드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정치하는 데 필요한 거고, 그게 너무 부정하고 부패하고 돈을 먹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 우리 세력들을 다지고 다른 세력을 밀어내고 우리랑 뜻이 같은 사람들로 정계를 채우고, 이거는 정치하는 데 필요하다. 왜? 어느 정도의 의원 숫자가 확보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실현하고 밀어붙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패거리들을 최대한 많이 넣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 정치의 ABCD다.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얘네는 기성사림을 옹호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 기성사림이 했던 정치를 척신정치라고 불러요. 요 척신정치를 만약에 네가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서인이에요. 그런데 네가 만약 척신정치를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스토리가. 선생님, 근데 문제는 이 동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나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남인이야. 또 하나는 북인이에요. 자, 남인은 요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진 않아. 이유가 뭐냐? 남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천원권 모델이에요. 이 아저씨 이름은 누구야? 천원권. 뭐야, 다들 재벌이어서 5만원 신사임당밖에 모르는 거야? 천원권 모델은 누구야? 되게 이왕이야. 뭐 얘들 봐라. 5천원권 모델은 율곡2예요. 오호라 이런. 그럼 만원권 모델은 세종대왕. 그지? 야, 니네 이거 시험 문제도 났었어. 종이돈 보여준 다음에 요 돈에 나온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이러면 니네 다 틀리는 거야. 큰일 났네. 자, 천원권 모델은 되게 이왕이야. 돈 쓸 때 돈만 쓰지 말고 한번 좀 보세요. 선생님, 그 앞에 있는 삐썩 꼬른, 미안해, 위인인데요. 삐썩 꼬른 아저씨가 되게 이왕이고요. 뒷장을 넘겨보면 거기 뭔가 막 풍경화 같은 거, 그게 도산서원이야. 그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퇴계 이왕. 퇴계 이왕은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율곡이인은 5천원권 모델이네요. 처음에 이거 화폐 모델 결정할 때 엄청 싸웠어. 그래서 왜 율곡이 5천원이냐. 그래서 이황네 집안에서 이게 당연히 퇴계가 5천원이어야지, 이렇게. 그 두 집안이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게 국가에서 저기요, 화폐 단위가 높은 건 5천원이지만 일반인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천원권입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님을 천원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만원권은 니네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실제로 세종대왕 뒤랑 뒤집어가지고 보잖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그 장영실이 했다는 그 엄청난 발명품 있지? 그거 전부 다 같이 거기 깔려있어. 그래서 니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막 추구기도 나와 있고, 이거 해시계도 거기 앙부일고 막 들어있고, 책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그 뒤에 5만원권 신사임당. 우리나라 역사상 아들하고 엄마가 동시에 화폐 모델이 된 건 최초야. 그래서 원래 5만원권 모델은 유관순도 명망에 올라가 있었고, 백범 김구 선생도 명망에 올라가 있었는데, 결국은 모두의 중위가 신사임당으로 꽂히는 바람에 신사임당 됐잖아. 뒤쪽에 뒤집어 보면 신사임당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16세기에 엄청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송화보월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상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 이건 너네한테도 중요해. 여기에 나올 거야 좀 이따가. 이상좌라는 사람이 그린 송화보월도는 나중에 그림을 보면 5만원권에도 있다 그랬다. 이게 되게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야? 쫙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막 절벽에 비리비리하게 소나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향해서 세워져서 이렇게 크고 있다. 이거는 왜 어째서 유명해졌냐면, 이상좌는 출신이 천민이에요. 16세기의 문인화가, 양반화가들은 쌍놈 따위 끼워주지도 않아. 그리고 니네 도화서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관청이야. 이 도화서에 들어가려면 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준이 돼야 돼. 천민이 들어가려면. 이상좌가 노비 출신인데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그림에 빗대어서 이 가파르고 척박한 절벽, 벼랑,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천민이야, 노비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든 햇볕을 향해 크는 그 소나무, 그게 나야. 그래서 내가 오로지 실력만으로 도화서에 들어가서 문인화가가 되는 그 과정을 실제로 그림에 그린 거야. 이런 게 전부 다 그 화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폐만 가지고 수행평가라는 학교도 나왔었어. 실제로 이 화폐에 얽힌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거. 오늘 집에 가거든. 돋보기 있어 집에? 돋보기 없으면 핸드폰 기능 돋보기 설정하셔가지고 세종대왕, 여기 옷깃 보잖아. 옷깃, 옷깃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이 다 써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자음이 써 있어요. 의외로 세종대왕 그 집회가 겁나 섬세해. 나중에 가서 봐봐. 1,000원짜리 뒷장에 도산서원 있다 그랬잖아. 그 도산서원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 헤매네. 보이지도 않아. 찾아봐 나중에. 선생님, 좀 아는 거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살이 아니에요. 학구열이에요. 그치? 자 보자. 요거 남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퇴계 이황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까? 싸움을 해야 많이 나와.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이 되는 제일 좋은 두 가지 방법이 뭐야? 네 업적이 끼깔나거나 끼깔난 놈 손에 죽으면 나와요. 그치? 근데 얘네는 싸움을 많이 안 해. 실제로 황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게 지금 보는 남인이에요. 선생님, 그 얘기는 결국 서원이 대부분 다 이황 쪽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남인은 지방 서원에서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슈퍼스타야. 그래서 실제 향촌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커요. 그러면 북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게? 북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사실 북인은 조식이란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자, 이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니네가 알고 있는 광해군 기억나? 실제로 이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야. 선생님, 그런데 광해군은요, 약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정묘호란, 물론 정묘호란이 먼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막 줄줄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광해군은 사실 임진왜란 끝난 뒤에 전후 복구 사업만 끝내놓고 인조한테 쫓겨나는 거 알지?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되잖아. 어쨌거나 이 사람이 임진왜란 끝난 뒤에 우리나라가 너무 피폐해.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명나라 편만 들면 지금 쭉쭉 크고 있는 게 후금이잖아. 그럼 후금이 뭐야 너네 조선 나 이렇게 센데 지금 너 명나라 편 드는 거야? 그럼 나 쳐들어간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광해군은 중리배교라는 걸 했다는 얘기 기억나? 명나라 편도 대놓고 들지 않고 후금 편도 대놓고 들지 않고 하지만 동시에 양쪽 나라 쳐들어오지 않게 적당히 잘 막아내는 그 중리배교를 얘네는 엄청 비판을 해요. 박쥐 같다는 거야. 성리학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무조건 명나라 편 들어야지. 그래서 얘는 엄청 비판해. 반면에 북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 왕이 하자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충성이다. 나도 성리학자지만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봉사하는, 물론 봉사는 본인 생각이에요 다들. 그런 그 관직에 사는 신하가 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왕이 하자면 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는 까라면 깐다야. 농담 아니라 중리배교를 얘네가 엄청나게 옹호를 해줘요. 요걸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선생님, 하지만 북인도 나중에 돌로 뽀개지지 않아요? 대북이랑 소북이 있어. 하지만 그것까지는 너의 영역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는 서인으로 넘어가자. 선생님, 서인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소론이 있고요. 여기 노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선 전기까지 하는 우리 반에서는 사실은 이걸 안 가르쳐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성훈이라는 사람인데 얘네들의 제일 큰 특징은 성리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약간 탄력적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리학의 어떤 흐름을 자 이거는 주자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냐 너처럼 해석하는 건 이단이다. 근데 얘네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살짝 얘네는 유연해.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잖아. 이쪽도 저쪽도 확실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얘네야말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너네가 유튜브를 보면 느끼지? 솔직히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엄청 구독자가 많아지려면 색깔이 미친 듯이 분명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선생님, 그래서 가끔 너무 과해요. 그렇게 과한 사람들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니네 막 대놓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흑이다 이러면서 백을 막 미친 듯이 욕하거나 나는 백이지롱 이러면서 흑을 다 죽여라 막 이런 거 해야 구독자가 쫙쫙 늘어나잖아. 반주원 채널 반주원. 절대 이게 없어요. 왜? 수행평가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너희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쓰세요. 거의 그 내용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이건 구독자를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 내가 구독자를 바랬으면 나 뭐 해야 돼? 먹방을 해야 돼요. 저 먹방 했으면 저 지금쯤 골드 버튼이에요. 농담 아니라. 우리 모든 조교들이 선생님 먹방 했으면 일주일 만에 실버 버튼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연구실 회식하는 것만 찍어도 그 정도 나오는 거야. 왜? 진짜 이걸 2명이 먹는다고요? 진짜 이걸 3명이 먹는다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하려고 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구독자가 안 늘잖아. 니네 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딱 니네만. 그것도 니네조차도 안 보잖아.
6.25 전쟁 어떤 미친 유튜버가 2월 달에 6.25 전쟁을 올리니? 그치만 올려야 돼. 니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올려놨잖아. 선생님 그래서요. 아직까지 구독자 700명을 못 가고 있잖아. 내가 겨울방학 때 가르친 애들만 1000명이 넘어요. 지금 겨울에만. 그런데 구독자가 700을 못 간다는 얘기는 니네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진짜 큰 코 다쳐. 꼭 보세요. 그거는. 구독은 안 해도 보는 건 해야 돼. 니네한테 필요해서 올린 거니까.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지? 5월달까지가 한계야. 5월달까지 내가 겨울에 가르친 애들 명수만큼도 안 된다. 그럼 나 이제 그만 찍을 거야. 근데 이거 그만 찍고 나면 내가 장담하는데 아쉬워진다. 이거 수행평가 때 되면. 제발 거기 나오는 행복지수 이건 보란 말이야. 니네 시험범위야 전부 다 행복지수. 자, 그 다음 노론. 얘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지. 노론. 선생님 왜요? 노론의 최국어도 설마 이율고 그리고요. 네가 아는 유명한 유학자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선생님 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2명만 써줄게. 얘네는 왜 이렇게 유명해요? 숙종 이후에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는 전부 다 얘네가 장악을 해서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중에 세도 정치 그거 전부 다 얘네야. 일당 독재하는 애들. 그지?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란 나라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거는 노론이에요. 선생님 굳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있지요. 수능에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전국평가 모의고사에도 내신에도 요 표는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수능에 나온 이후에 쭉 어디든 많이 나오고 있는 표. 뭐가 나왔느냐? 요게 A야. 그 다음에 요게 B. 지금 내가 써준 요 설명이 정확히 수능 버전이에요. 남인, 북인, 소론, 노론만 싹 지워버린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알맞는 설명. 그래서 요 표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고 유명한 표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13페이지. 요건 이미 우리가 다 봤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4번이야. 서원과 향약. 이거 별대기 5개짜리지. 살인파 세력 기반의 2가지 배경. 서원, 향약.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조 전랑이라는 직책이 살짝 언급이 되네. 선생님, 분당하고 당쟁까지 가려면 저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14페이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네. 그게 뭐냐? 맨 밑에 있는 지도 보세요. 자, 14페이지 맨 밑에 지도가 있네. 선생님, 이 지도에서 저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구분해야 돼. 명나라 방향이랑 여진 방향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시 방향, 명나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1시 방향, 요게 여진이에요. 일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동남아시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무역을 했는데 명나라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명나라는 너도 알지만 한족이 만든 나라잖아. 유교를 원래 이쪽 애들이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서적이라든지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장이라든지 귀족이 주로 사용할 만한 사치품 위주로 그리고 학문에 대한 것들이 오고 간다. 그럼 명나라야. 선생님, 여진족은요? 얘는 오랑캐잖아. 그래서요, 기마민족이야. 얘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랑 왔다 갔다 할 때 농기구나 농작물이 나가잖아. 그리고 가축에 어떤 가죽 같은 게 오고 간다. 그럼 전부 여기지 뭐. 일본은 얘네 화산지형이야. 유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일본이야. 선생님, 동남아시아는요? 아, 이런 물건을 누가 돈 주고 사나? 이런 게 오면 동남아시아야. 예를 들어서 뭐 너희가 알고 있는 거북이 껍데기, 산호 말린 거 이런 거 나오면 죄다 동남아시아. 그지? 아무도 안 틀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얘기는 내가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15페이지. 선생님, 임진왜란 나오네요. 자, 임진왜란은 나 3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시험범위 아닌 사람도 3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조선을 전후기로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에 넣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고 후기에 넣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양쪽 다 넣는 학교도 많아. 자, 여기서는 내가 3가지만 짚자고 했잖아. 첫 번째는 네가 단어야. 이 단어 좀 하나 맞추자.